삼성 이건희 회장은 신입사원 면접 때 꼭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 한 끼 먹는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리고 미래까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식사 자리에서 이 행동을 하여 점수를 깎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시니어의 품격 있는 노후를 연구하는 지혜의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였던 이건희 회장의 일화와 명언을 통해 식사 자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 67세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셨고 재력도 있으신데 이상하게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식사 자리를 피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밥값도 다 내는데 왜 다들 바쁘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밥 먹을 때 말이야. 알고 보니 박 선생님은 식당에만 가면 종업원에게 호통을 치고 음식 타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남들에겐 불편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경영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식사 자리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일상적인 순간에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 특히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서류와 면접에서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본능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유망한 인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보았을까요? 첫째,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둘째, 음식에 대한 감사. 셋째, 동석한 사람에 대한 배려. 넷째, 식사 중 대화의 품격.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명문대 출신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고 면접 태도도 훌륭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벌은 다소 부족했지만 실력을 인정받은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종업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음식이 나오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석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자신의 이야기는 간결하게 했습니다. 이 지원자는 합격했고 후에 삼성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보이는 품격이 곧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음식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하다.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식사 자리에서 본인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이건희 회장이 절대 용납하지 못했던 식사 자리에서의 행동 4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장 싫어했던 행동 첫 번째는 바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식당 직원, 웨이터, 주방 스태프에게 하는 말투와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저기요가 아니라 야라고 부르거나 이것 좀 치워 대신 여기 좀 치워줘요라고 명령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무심코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무례함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3세 김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퇴직 전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셨죠. 그런데 식당에만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 좀 가져와요가 아니라 물이라고 소리치고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왜 이렇게 느려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는 어디서 일을 이렇게 해 하며 큰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김 어르신의 며느리가 저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시아버님과 외식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종업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식사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김 어르신과의 외식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 힘없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종업원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단지 그날 그 자리에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호칭을 바꾸세요. 야나 저기요, 대신 실례합니다. 혹은 죄송한데요를 사용하세요. 둘째, 명령형이 아닌 요청형으로 말하세요. 이것 치워 대신 이것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세요. 셋째, 감사 인사를 하세요. 음식을 가져다 주면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실수에 관대하세요. 종업원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젊은 종업원이 실수로 국물을 쏟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오히려 종업원을 진정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럴 수 있지. 옷은 빨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을 본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왜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내가 화를 낸다고 이미 쏟아진 물이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단다. 오히려 그 친구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도록 격려해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란다. 이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고 타인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싫어했던 두 번째 행동은 음식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건 왜 이래? 맛이 없네. 예전만 못해. 이런 음식에 이 돈을 받아 같은 말들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음식을 평가하십니다. 분명 오랜 세월 다양한 음식을 드시면서 좋은 맛을 아는 해안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는 69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미식가로 사셨습니다. 좋은 식당을 많이 아시고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든 이 선생님은 음식이 나오면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 김치는 너무 짜, 고기는 질겨, 밥은 퍼석해, 된장찌개는 간이 안 맞아. 심지어 맛있는 음식도 그냥 무난하네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밥을 먹으면 음식을 즐길 수가 없어요. 계속 평가를 하시니까 우리도 음식이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식당 주인이나 요리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건희 회장은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끼 식사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겨 있다. 농부가 작물을 키우고 상인이 유통하고 요리사가 정성을 들여 만든다. 그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교양이다. 물론 음식의 질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표현을 먼저 하세요. 이게 별로야 대신 이 부분은 괜찮네요 라고 말하세요. 둘째, 개인적인 취향임을 명확히 하세요. 맛이 없어 대신 내 입맛에는 조금 싱거운 것 같아 라고 표현하세요. 셋째, 음식 자체가 아니라 요리 과정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세요. 이게 왜 이래 대신 이 음식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겠네요 라고 말하세요. 넷째, 불만이 있다면 조용히 주인에게만 전달하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비판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은 이런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85세 된 할머니셨는데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음식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중에 조용히 주인을 부르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집에 30년을 다녔어요. 예전에는 된장찌개가 정말 일품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레시피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재료가 달라졌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인은 할머니의 따뜻한 지적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사실 건강을 생각해서 소금 양을 줄였는데 그게 맛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죠. 할머니는 아 그렇구나. 건강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고마워요. 그럼 저는 앞으로 이 맛에 적응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음식을 평가할 줄 아는 안목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의 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싫어했던 세 번째 행동은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만 빨리 먹거나 자기 입맛만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음식 선택을 무시하는 행동들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제가 아는 71세 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평생 바쁘게 사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항상 혼자 빨리 식사를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죠.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해도 혼자 먼저 다 드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최 어르신과 식사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다 드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면 우리도 급하게 먹게 돼요. 밥을 천천히 즐길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자신의 입맛만 고집하셨습니다. 오늘은 고기 먹으러 가자. 내가 좋아하는 일식집으로 가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밥값을 내니까 당연히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건희 회장은 식사 자리에서의 배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출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앞서가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 식사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부하 직원들과 식사할 때 항상 상대방의 식사 속도를 살폈다고 합니다. 누군가 천천히 먹으면 자신도 속도를 늦췄고 음식 선택도 상대방의 취향을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 속도를 맞추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 가장 천천히 먹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혼자 먼저 다 먹고 기다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둘째, 메뉴 선택을 함께 하세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이런 배려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밥값을 낸다고 해서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음식을 나눠 먹으세요. 좋은 음식이 나오면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이거 맛있네. 너도 먹어봐라고 권하세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식사 습관을 존중하세요. 어떤 사람은 빨리 먹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을 선호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저는 한 번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78세 된 할아버지와 고등학생 손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채식주의자였고 할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어디 가고 싶어? 손녀가 채식 뷔페를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절대 안 가시는 곳이었지만 흔쾌히 좋아, 거기 가자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할아버지는 다양한 채소 요리를 드시며 이것도 맛있네, 저것도 괜찮네 하며 손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선택을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싫어했던 네 번째 행동은 식사 중 과도한 훈계와 잔소리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계속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고 지적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후배들과 식사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은 훈계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74세 정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정 어르신은 고등학교 교사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르치는 습관이 남아서 누구와 밥을 먹든 교육의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들과 식사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시작하셨습니다. 손주와 식사를 하면 공부는 열심히 하니 게임은 그만하고 책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식사 예절까지 지적하셨습니다. 젓가락질이 왜 그래? 밥그릇은 들고 먹어야지.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정 어르신과의 식사를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밥 먹으러 가면 1시간 내내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식사 시간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함께 즐기는 시간이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훈계는 식사를 망친다. 듣는 사람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폭력이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부하 직원들과 식사할 때 거의 훈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필요할 때만 짧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듣는 비율을 늘리세요. 말하기 3, 듣기 7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젊은 사람이라면 더욱 많이 들어주세요. 둘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세요. 내가 조언 하나 해줄까 하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원할 때만 말하세요. 일방적인 훈계는 관계를 망칩니다. 셋째,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하세요. 지적과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세요.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정말 훌륭해. 이런 말들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합니다. 넷째, 과거 자랑을 줄이세요.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를 단순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은 이런 멋진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82세 된 할아버지와 대학생 손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들으시기만 했습니다. 손자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데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할아버지는 응원할게.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니? 그게 내 답이 될 거야. 이 짧은 대화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훈계도 지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손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식사 시간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일방적인 훈계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이 싫어했던 4가지 행동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품격 있는 식사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나오면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식사가 끝나면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종업원에게도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게도 감사 인사를 잊지 마세요. 이건희 회장은 어떤 식당에서든 반드시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든 동네 식당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음식 한 끼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75세 된 할머니가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시면서 주방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정말 맛있었어요. 매운 것도 딱 제 입맛이고 어묵도 쫄깃쫄깃하니 좋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주방장은 깜짝 놀라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같은 손님 때문에 제가 힘이 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주방장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식사 중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세요. 이건희 회장은 경청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과 식사를 해도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질문을 하며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절제하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하지 마세요. 남기지 않을 만큼만 주문하세요. 음식을 남기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고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은 음식 절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삼성 임원들과 식사할 때도 항상 적당량만 주문했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가져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회장이 그렇게 하니 임원들도 따라서 음식을 아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식사 속도도 절제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먹지도 너무 느리게 먹지도 마세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세요. 혼자만 다르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음식이 나오면 나누세요. 이거 맛있네. 너도 먹어봐. 이런 작은 배려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식사 자리를 정할 때도 배려하세요. 나이 드신 분께는 편한 자리를, 어린아이와 함께라면 움직이기 편한 자리를 제공하세요.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자리를 정리하세요. 냅킨을 접어두고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고 그릇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종업원의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외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예절입니다. 일본에서는 식사 후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 방법은 적절한 대화 주제 선택입니다. 식사 중에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무겁고 심각한 주제, 논쟁적인 이슈, 불쾌한 내용은 피하세요. 이건희 회장은 식사 시간에 절대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취미, 여행, 문화 등 가벼운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식사는 즐거움의 시간이지 스트레스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 이야기, 사망 소식, 질병 이야기는 식사 중에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실천 방법은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놓지 마세요. 급한 전화가 오더라도 잠깐만요 하고 자리를 피해서 받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만 휴대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도
식사 중에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8번째 실천 방법은 칭찬하는 습관입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표현하세요. 식당 분위기가 좋으면 좋다고 말하세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면 칭찬하세요. 칭찬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웃게 만들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이 8가지 실천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모두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를 많이 해야지, 내일은 경청을 잘해야지.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식사 예절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품격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것은 자본이 아니라 인재였고, 그 인재를 키운 것은 품격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와 손주들에게 올바른 식사 예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76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박 할머니는 어떤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소 실천하십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종업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음식이 나오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손주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고 식사가 끝나면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어느 날 손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그래요. 나는 식당에서 예의가 바르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배웠냐고요?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배웠다고 했어요. 박 할머니는 그저 웃으셨답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자녀나 손주가 식사 예절을 잘 지키면 칭찬해 주세요. 오늘 내가 종업원분께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 이런 칭찬이 그들에게 큰 동기가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행동을 보면 즉시 지적하지 마세요. 식사 자리에서 창피를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아까 그 행동은 조금 아쉬웠어.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건희 회장도 자녀들에게 식사 예절을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식사 예절은 단순히 밥 먹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자세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손주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식사 자리에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때 손주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일화를 통해 식사 예절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품격이 곧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절대 용납하지 못했던 4가지 행동. 첫째,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둘째, 음식을 함부로 평가하는 습관. 셋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넷째, 식사 중 과도한 훈계. 그리고 품격 있는 식사 습관을 만드는 8가지 실천 방법. 감사하기, 경청하기, 절제하기, 배려하기, 정리하기, 대화 주제 선택하기, 휴대폰 자제하기, 칭찬하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작은 일상에서 만들어진다. 밥 먹는 모습, 말하는 태도, 걷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자녀와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이 먼저 생각나기를 바라시나요?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이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밥상머리 품격이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자세로, 품격 있는 모습으로 식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